이번 시간에는 상지에 위치한 근육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팩토럴리스 메이저 근육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상체 뒤쪽에 위치한 그림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어떤 이런 저 위쪽에서 길게 내려오는 큰 근육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근육을 저희가 승모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희가 흔히들 승모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 위쪽에 위치한 지금 이 근육만, 지금 상부 쪽만 저희가 승모근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승모근은 흉추 12번까지 내려오는 신체에서 상당히 큰 근육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저희는 이 아래쪽에 위치한 이 승모근을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이거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승모근은 세 가지 부위로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근육을 저희가 상승모근, 아래쪽을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근섬유를 중승모근,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승모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자, 요 구간을 하승모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근육이 엄청나게 약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팔페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촉지를 해보더라도 정말 얇은 비닐처럼 얇은 마개 두께처럼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 보더라도 잘 육안으로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발달되어 있는 위쪽만을 저희가 승모근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승모근을 딱 걷어내게 되면 말이죠. 아래쪽에 또 이렇게 큰 근육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뭔가 색상이 조금 다르죠. 자, 지금 이쪽에 내려와 있는 흰색 그림을 저희가 흉요건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건이 얇은 막처럼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요건막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 요 근육이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광배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자, 그래서 승모근과 광배근을 다시 걷어내게 되면 견갑골에 위치한 근육들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견갑골에서 미디얼 보드에서 척추 방향으로 날아가는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견갑극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위치한 극상근과 아래쪽에 위치한 극하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극하근 아래쪽에는 다시 두 개의 근육이 더 있는데요. 레터럴 보드의 약 위쪽에 위치한 근육이 저희가 소원근,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근육을 저희가 대원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쪽에 보이는 뭐 하후 거근과 같은 근육들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팔로 날아가는 자, 상완 삼두근이라는 근육도 있고요. 자, 다음은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정면에 있는 근육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쇄골 2분의 1, 내측 2분의 1 지점부터 시작해서 흉골 전체에 붙어 있는 이 넓은 이 근육을 저희가 흉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쇄골 외측 3분의 1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근육을 저희가 삼각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삼각근과 흉근을 걷어내게 되면 그 안쪽에 상완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내려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근육을 걷어냈을 때 또 보이는 근육으로 지금 요 뼈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저희가 앞서 저희 랜드마크 시간에 다뤘던 5회 돌기라는 부분입니다. 이 5회 돌기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는 지금 요 근육을 저희가 소흉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옆으로 내려오는 이 근육을 저희가 5회 완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근육들이 저희 신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팩토럴리스 메이저 근육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럴리스 메이저 근육은 이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팩토럴리스는 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는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슴에 위치한 큰 근육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자어로 옮겨와서 대흉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팩토럴리스 메이저 표현이 깁니다. 그래서 영어는 긴 표현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통 줄여서 팩 대문자 M을 써서 팩 메이저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소흉근은 팩 소문자 M을 써서 소흉근,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팩토럴리스 메이저처럼 이런 각각의 근육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저희가 앞서 강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강론 파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로서 매번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리진과 인설션 그리고 뭐 액션과 같은 용어들인데요. 자, 오리진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기시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인설션을 정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이쪽에서 뭐 근육이 시작하고요. 또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근육이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을 시작으로 잡고 어느 곳을 끝나는 지점으로 잡아야 할까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안쪽을 시작으로 잡고 이쪽을 정지로 잡아도 되고요. 끝나는 지점으로 잡아도 되고 반대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해부학적인 이 용어에서 오리진과 인설션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오리진과 인설션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그 근육이 신체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고정되어 있는 쪽을 오리진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쪽을 인설션으로 잡는 거예요. 자, 저희가 흉근에 지금 아직 뭐 기능을 배우진 않았지만, 액션 동작을 배우진 않았지만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까요? 자, 흉근의 대표적인 움직임은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안으로 모으는 동작이 주된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흉근을 사용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은 주로 하지만 혹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 계신가요? 흉근 사용할 때?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뭐 유도라든가 이런 동작을 할 때는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동작을 취하겠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저희 대부분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는 체간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축을 오리진,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으로 잡고요. 대부분 이 오리진들은 체간 쪽을 오리진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리진과 인설션이 모호한 근육들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가끔 해부학 서적들을 보다 보면 이 오리진과 인설션이 다른 서적들과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때는 이 책이 잘못됐네 혹은 이 책이 맞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책을 짓는 뭐 협회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또는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좀 약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팩토럴스 메이저에 있어서는 지금 안쪽이 오리진이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이 인설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팩토럴스 메이저의 오리진은 세 곳입니다. 자, 번호를 매기자면 1번, 2번, 3번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자, 쇄골 내측 2분의 1 지점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털눔은 흉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어포뉴로시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건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대부분 조직들은 막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세포막, 그리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골막,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근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건막은 건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냐? 아니에요. 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건막이라는 것은 건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아니라 건이 막처럼 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해서 건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익스터널 오블리크를 저희가 외복사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복사근 건막 또는 뭐 서적에 따라서는 그 늑골지라고 뭐 표현을 해두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셨을 때 쇄골 내측에서 2분의 1 지점, 자, 이곳이 첫 번째 오리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털눔 가운데 위치한 이 긴 뼈를 저희가 흉골이라고 부르고요. 이곳이 두 번째 오리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리진은 가슴 아래쪽, 이것이 세 번째 오리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쇄골지, 흉골지 또는 뭐 늑골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설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트 오브 그레이트 튜버클 오브 휴머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상완골 대결절 능이라는 곳입니다. 자, 휴머러스의 랜드마크 용어를 보면 어떤 용어들이 드냐면 튜버클이라는 용어가 튜버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결절이라는 뜻이고요. 이 결절이라는 뜻은 뼈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뜻합니다. 자, 지금 이곳이야. 지금 대부분 일러스트 그림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여기서는 조금 표현이 미흡합니다. 자, 큰 휴머러스에는 크게 돌출되어 있는 그레이트 튜버클이 있고요. 그리고 작게 돌출되는 레저 튜버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돌출되는 뼈를 저희가 대결절, 그리고 작게 돌출되는 뼈를 소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저희가 팽으로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될까요? 소결절이 먼저 있으니까 작게 이렇게 돌출되고요. 그리고 대결절에 의해서 높게 이렇게 돌출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저희가 결절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횡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결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뼈가 돌출되고 서서히 완만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결절이라고 불렀고요. 이 완만해지는 구간을 저희가 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정산을 올라가게 되면 산이 어떻게 되죠? 완만해지는 구간을 능선이라고 부르죠. 그때 그 능자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뼈들이 돌출되었다가 완만해지는 구간, 이곳을 능이라고 부르고 영어 표현으로 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뭐죠? 상완골 대결절 능이라는 것은 대결절로부터 형성되어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뭐가 있다라는 거죠? 능선이 있고요. 그곳에 흉근이 부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저분하니까 조금 치우고요. 자, 그래서 이곳을 저희가 인설션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설션의 위치로부터 오리진 방향으로 근육은 수축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그은 이 선을 제가 해방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견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희가 차가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 엔진이 멈추게 되면 혹은 뭐 사고가 나서 차를 견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견인해 가죠. 그래서 견인이라는 단어는 뭐죠? 이렇게 어떤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견인선, 해부학에서 견인선이라는 건 뭐죠? 오리진을 축으로 삼아서 인설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인선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해부학적인 액션 동작들, 즉 움직임. 액션이라는 용어는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근육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견인선을 따라서 보면 저희가 해부학적인 움직임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근육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부학 자세에서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션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인터널 로테이션. 자, 그 이유는 지금 인설션의 위치가 약간 뼈 외측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안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듯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죠? 팔을 이렇게 풀 에비덕션 했을 때 그럼 가슴 근육들이 늘어나지겠죠. 그때는 다시 모으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불렀었죠? 어덕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 관절에 있어서 또 뭐 어덕션 기능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쪽 금섬유 방향으로 한번 끌어당겨 보죠. 그럼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질까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순수한 플렉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저희가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모든 동작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죠? 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움직임? 위쪽 금섬유만 수축을 하게 되면 플렉션이라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죠? 위쪽 근섬유가 수축을 하고요. 물론 삼각근과 함께 수축을 하고, 그리고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위쪽 근섬유와 안쪽에 있는 근섬유들이 같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팔을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움직임이죠? 홀리젠탈 어덕션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팔을 이렇게 플렉션 한 상태에서 가슴 근육 하부에 위치한 근육이 어떻게 된 거죠?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죠. 길이가. 자, 팔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근육이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걸 팔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팔을 타고 이렇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졌죠. 즉 근육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이 수축을 해서 딱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팔을 아래로 내리게 될 겁니다. 뭐죠? 익스텐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해부학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을 정리해 둔 걸 안 보고 그냥 견인선만 보고 한번 팩토럴리스 메이저의 액션 동작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실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올 피버, 모든 근육이 수축을 했을 때 어덕션 기능과 인터널 로테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덕션과 인터널 로테이션 기능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어퍼 피버, 위쪽에 있는 근섬유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플렉션과 그리고 홀리젠탈 어덕션 기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근섬유가 사용되었을 때는 익스텐션 기능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자, 뭐 약간 모든 근육이 근섬유가 사용되느냐? 그리고 위쪽 뭐 아래쪽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다 나오지 않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부학을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들 이 액션 동작들 다 외우시면 실제 현장에서 고객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고 어떤 기능을 개선한다거나 근육을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으실 겁니다. 사실상 해부학을 학문으로만 공부를 하시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 근육 정확하게 외워서 오리진, 인설션, 움직임 정확하게 외워서 수술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략적인 근육의 형태, 구조와 형태를 떠올리시고요. 그리고 견인선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그 견인선을 따라서 그 근육이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라면 거의 대부분의 근육들에서 만들어진 움직임들은 직접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고도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고객들을 트레이닝을 할 때 좀 더 해부학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저희가 해부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요즘에는 뭐 운동해부학, 뭐 기능해부학 이런 단어들도 등장을 하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운동해부학이고요. 그리고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 기능해부학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동해부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느냐의 문제죠. 자, 이 흉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어요. 자, 세 가지 부위 중에 어느 곳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가장 면적이 넓나요? 흉골에 부착되어 있는 2번의 오리진 근섬유가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를 하는 거죠? 플랫 벤치 프레스를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 이 방향과 수축하는 이 주변의 근육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가운데 쪽은 어느 정도 근섬유가 커졌는데, 근육이 커졌는데 위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위쪽 근섬유를 발달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근섬유의 위쪽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자, 쇄골에서 내측 한 2분의 1 가운데 지점을, 쇄골 아래쪽 가운데 지점을 딱 짚으시고요. 팔을 약간 사선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앞쪽은 플렉션이 90도로 플렉션 하는 거고요. 약간 사선 방향, 쇄골 방향으로 그대로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근육이 단단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 방향과 뭐를 하면 되는 거죠? 중력의 방향과 일치시켜서 저항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위쪽 근섬유가 발달하겠네. 자, 그게 뭐죠?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입니다. 자, 그럼 또 위쪽을 발달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을 좀 더 라인을 이쁘게 가다듬고 싶어요. 왜? 아래쪽에 위치한 이 근섬유는 상대적으로 지금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근섬유 어떻게 하면 되죠?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인클라인 반대로. 그게 머리를 아래쪽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뭐 디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동작들로 하면 자, 이 근섬유가 발달되어지겠네요. 자, 그런데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발살바 호흡법과 같이 호흡을 참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머리의 압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은 벤치프레스,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기보다도 뭐 체스 딥이라든가 또는 뭐죠, 케이블 크로스오버와 같은 동작들로 운동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죠? 운동 해부학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팔꿈치의 위치가 관상면상에서 바라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견본과 일치하도록 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주먹 하나 아래 정도 놓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운동 해부학이고요. 자, 그리고 기능 해부학이라는 건 이 근육과 다른 근육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기능 해부학입니다. 예를 들면 이 근육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널 로테이션 근육입니다. 즉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죠? 흉근이 과도하게 발달되어지게 되면 상완골을 과도하게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버리고요.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버리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이 휴머러스 상완골은 누구와 부착되어 있죠? 스캐퓰라와 지금 견갑골과 부착되어 있죠. 그러면 상완골이 과도하게 앞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돼서 딸려 나오게 되면 스캐퓰라는 상대적으로 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프로트랙션이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세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라운드 숄더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라운드 숄더를 만들어내는 근육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흉근만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즉, 저희가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부분을 가슴 운동을 시킨다라는 건 뭐죠? 라운드 숄더를 더 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즉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흉근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뭐 SMR과 같은 테크닉을 통해서 늘려줘야지만 저희가 정상적인 정렬 상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늘려주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발달시켜서 다시 어깨를 뒤로 당겨주는 운동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근육의 기능을 통해서 근육과 다른 근육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기능 해부학입니다. 자, 물론 시작은 선생님들 해부학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저희가 운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운동 해부학이라든가 기능 해부학과 같은 공부들도 하나하나씩 하셔서 영양을 갈고 닦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